오전 9시 제주소는 이미 일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수많은 나무들 속에서 목수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요거는 몇 가지더라고. 몇 가지. 그거까지 하면 그냥 키워버리지 뭐. 이곳 목수들을 지휘하는 이광복 도편수가 나무를 제지하기 전에 꼼꼼하게 길이를 재고 표기를 한다. 그것도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다. 아니, 바닥이 이렇게 와야 맞는다. 여기에 바닥이 이렇게 붙여져야 돼. 바닥이 여기 요 부분에 바닥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해봐요, 하단이. 여기서 탑재가 이렇게 바닥이 나와야 돼. 이렇게 바닥이 나와야 돼. 키면 이렇게 켜질 거 아니에요. 잘했지만. 그가 잔소리꾼을 자처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나무가 적어도 120년, 130년 큰 나무인데, 예? 한 번의 실수로 그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무한테도 죄스럽고, 예? 또 돈 나가서 이게 이런 걸 하나를 잘못 선택하고 잘못함으로써, 예? 거기에 그 자연한테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하기 위해서. 그도 그럴 것이 100년을 넘게 산 이 나무들의 값은 예상을 뛰어넘는다. 하나 잘못하면 돈이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 지금 밟고 그 1,000만 원짜리. 돈 1,000만 원짜리 받고 있으면 욕 뒤지게 먹을 거야. 저쪽엔 저 나무 저는 2,000만 원 주고도 못 사. 2천만 원이 넘는 나무의 정체는 150년을 넘게 산 금강송으로 낙산사 복원에 쓰기 위해 특별히 최고의 제목을 공수해 온 것이다. 마침내 제재가 시작될 차례다. 최고의 제목이 옮겨지는 순간부터 목수들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한다. 자칫 나무가 손상되기라도 할까 조심스러운 손길이다. 표기했던 대로 정확한 위치에 맞춰야만 실수를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재 위치를 계속해서 살피는 목수. 재단은 기계가 하지만 기계를 만지는 건 역시나 사람의 몫이다. 이 앞에 통화 중요. 됐어.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서야 제재가 시작된다. 다행히 첫 삽은 성공적이었다. 일사천리로 작업의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벌써 한쪽 면이 다 깎여나간다. 무게 때문에 뒤집기도 만만치가 않다. 나무를 제재하는 대형 전기톱은 크기와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그 대형 전기톱을 사이에 두고 일하는 모습이 아찔하기까지 한다. 이렇듯 나무 한 그루를 제재하는데도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추녀 같은 거는 남의 곡을만 살리니까 그 곡 쪽으로 많이 이걸 신경을 써야죠. 위험한 작업 같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밥 먹고 살다니 하는 거죠 뭐. 실수는 나무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나무 한 그루의 제재가 끝이 나는 순간이다. 잘 다듬어진 나무가 마침내 제재소 밖으로 옮겨진다. 낙산사 복원에 사용될 나무들인데 그런대로 잘게 잘랐는데도 무게가 만만치 않다. 또다시 2차 가공을 거치기 위해 차에 실리는데 그걸 떨어뜨려 버려요. 두 개 다 한꺼번에 까다가. 트럭은 목적지를 향해 떠난다. 나무가 도착한 곳은 제목을 다듬고 손질하는 치목장. 일요일이지만 목수들로 가득하다. 이들에겐 주말도 집도 따로 없다. 일이 있는 곳에 머물러 살고 휴일도 매달 초에 고작
사나흘 쉬는 것이 전부다. 그런데도 나무를 깎고 다듬는 일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그 주말 또 아침이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일요일이 오늘이? 오늘처럼 주말에 좀 쉬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 잊어버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처음에 엄청 힘든 일이 이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좋아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 요일도 잊어버린 지 오래라는 중년의 목수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젊은이가 있다. 나무의 매력에 빠져 운명에 이끌리듯 목수를 시작했다는 올해 30살의 규건 씨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나무 냄새가 좋아가지고 저희 같은 데 가보면 향 냄새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일단 좋았거든요. 그가 이번에는 끌 대신 전기톱을 준비한다. 나무를 다듬을 때는 수작업과 자동 장비를 이용한 작업을 번갈아가며 한다. 한옥은 나무와 나무를 끼워 맞춰 짓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다. 일할 때마다 최대한 신경을 써야죠. 뭐 실수 없이. 치수를 이제 맞추는 거는 당연한 거고. 광석 씨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줄 호물판에는 이른바 겹선 작업을 시작한다. 귀를 찌르는 굉음과 무수히 날리는 톱밥을 참아가며 작업을 하기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일이다. 얼마 안가 온통 톱밥을 뒤집어 쓰고 마는데 결국 작업이 중단되고 만다. 한참을 뒤돌아서 돌아오지 못하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라면 어려운 점이 있어요. 글쎄 큰 거. 다 어렵죠. 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도편수 바로 아래에서 공사를 주관하는 부편수가 먹을 놓기 시작한다. 먹통은 나무에 재단할 선을 표시하는 도구인데 그에게는 수족 같은 것이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휴대가 불편하다는 점. 그래서 항상 휴대하는 것이 있다. 귀에 꽂은 연필은 손쉽게 빼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먹통의 훌륭한 대체품이 된다. 먹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휴대하기가 힘들잖아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나무에다 그릴 때는 이걸로 제대로 쓰는데 이게 없이 지붕 같은 데나 막 이렇게 위급할 때 귀에 꼭 다녀야지 이거 갖고 빨리 빼서 뭐 이렇게 임시방편에 뭘 할 때라도 이렇게 그린다고 이게 왜냐면 나무니까 연필을 그려도 이렇게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는 휴대로 이렇게 또 항상 갖고 다니고 습관적으로 갖고 다녀요. 목수들에겐 나무를 치목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군인의 총이나 다름없다고 하는데 조각 전문인 김광석 씨는 쓰임새가 각기 다른 조각칼과 끌에 대한 애착이 남다르다. 손때 묻은 도구들은 척하면 척일 만큼 손에 익었기 때문이다. 이 도면 나오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줘야 돼. 이렇게 돼야 딱 맞죠 이게. 맞고 다음 끈은 또 여기 맞춰서 또 돌아가야 될 거다 이대로. 이렇게 해서 딱 맞아지잖아. 그걸 맞춰야 돼 이렇게 끈을 갖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생겨가지고 하는데 거의 이렇게 맞아야만이 나중에 일하기도 쉽고. 힘 조절이 좋아 만들어 썼다는 나무 망치는 조만간 새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를 형편. 그런데 이 손에 익은 도구들도 순간의 방심으로 날카로운 흉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요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그가 부상을 피하기 위해 생각해낸 나름의 노하우가 있다. 왜 이 끌을 댈 때 왜 이걸 이렇게 대주냐면은 엄지손가락으로 받쳐주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그냥 하면은 자기가 나가자 하는 대로 잘 나가지도 않고 또 손가락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걸 받쳐주면서 이 튈 때 이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다치는 위험도가 아무래도 좀 덜하죠. 숱하게 손가락을 베인 후 요령을 터득했다는 김목수는 덕분에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차츰 조각에 몰입한 그는 무아지경에 빠져드는데 치목장의 정적을 깨뜨린 건 도편수 선생이다. 도편수가 놓은 먹을 보고 한참 동안 까다롭게 잔소리를 늘어놓는가 싶더니 어느새 자리를 옮겨 김목수가 조각한 것을 점검한다. 아, 좋다. 그러나 잔소리를 잊을 리 없다. 이름을 이렇게 해보던가.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찍어보던가. 이게 뒤에 놔뒀어. 그러고 이거는 좀 감아버려. 여기를 감아버리고. 네, 요거 살짝 감아버려. 찍어보면 돼. 네, 이것도 감아버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 카라덴이 이렇게 찍어보면 돼. 그래서 디자인 하는 사람 마음에도 맞아야 되고 보는 사람들 마음에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좀 힘든 직업이에요.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고 의견이 나오는 거고 특히 내 나름대로 아무리 잘 파놔도 그렇게 뭐 저기 안 하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때론 끊임없는 수정 요구에 지친다는 목수들. 하지만 도편수 선생은 자신에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이 한 장의 낙산사 누각 도면이 탄생하기까지 수천 번을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했다.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백 번을 거쳐요. 아마 수천 번도 더 걸칠 거예요. 수백 번, 수천 번을 그려봐. 여기 보게 되면 이런 짚고 깎고 짚고 닦고 계속해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후배들은 그의 그런 엄격함에 대해 잠깐의 불만보다는 경외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 먼저 밑그림을 이제 밑으로 그리죠. 이 닦다 보면 수없이도 닦는 거죠. 마음에 들 때까지 이거 고쳐 하면 결국 그의 그런 까다로움이 있었기에 낙산사 복원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인데 더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라면 수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도편수 선생의 일관된 소신이다. 이 도면 역시 석 달째 붙잡고 있는데 실제 건축물로 표현될 때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그림으로 아무리 잘 봐야 잘 그림 잘해봐야 필요 없어. 집은 그림이 아니에요. 공간의 3차원까지도 다 생각해서 만들어낸 집이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미스가 생겨요. 그래서 낙산사 지붕에 쓰일 개판 손질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 도편수 선생이 직접 대패질에 나선다. 니일 내일이 따로 없는 현장에선 비일비재한 일이다. 금세 쌓여가는 톱밥에 숨쉬기가 편치 않지만 일정의 차질을 빚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패를 통과해 나오는 속도가 더디게만 느껴지는데 애가 타는 그가 나무를 밀어넣는 사이 그만 옷이 말려 들어가고 말았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순간. 하지만 별일 아니라는 듯 개판 작업을 다시 서두른다. 천장이 보이는 부분들은 대패질을 해서 요 판자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손으로 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가 발달해 가지고 이와 같이 자동 대패로 기계 작업을 하는 거예요. 간신히 때에 맞춰 작업을 끝내고 개판이 치목장을 빠져나간다. 도편수 선생이 직접 운전대를 쥐고 서둘러 낙산사로 향하는데 조선조에서는 이제 세조의 원찰이라고 왕이 비호하던 사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찰보다도 좀 더 의미가 깊죠. 마침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작업 현장에 도착했다.
천년 고찰 낙산사의 복원 작업은 현재 50%에 가까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는 여전히 3년 전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다. 지난 2005년 4월 대형 산불은 낙산사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든다. 그 사고로 원통 보전과 범종각을 비롯한 총 15채의 전각이 소실됐다. 이 도편수는 산불 당시엔 없었지만 17세기 낙산사도를 근거로 복원키로 한 행각과 누각 등을 맡았다. 오후 3시 바닷바람이 드센 가운데 누각 개판 작업이 시작된다. 도편수가 배달해온 목재를 지붕으로 올리기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은 길이와 무게에 네 사람이 힘을 합쳐도 금세 지친 표정이다. 아니 그냥 나무를 들어서 올리시네요? 아니 장비가 있는데 장비가 지금 휴식 중이에요 저쪽에. 기와 얹느라고 가 있어가지고. 안 무거우세요? 무겁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 둘. 하나 둘. 젖 먹던 힘까지 동원해 올려본다. 한치 이상 내려가야 맞거든. 지붕 위에서 나무를 받아내기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유난히 바닷바람이 거세 서 있기조차 힘든 지붕 위에서 위태롭게 작업을 이어가는데 장비 고장이 낳은 최악의 상황이다. 저는 다리 후들거리는데 멀쩡하시네. 하루 길을 하다 보면 높은 데 올라올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달이 되고 그러면은 자연스러워져요. 사실 높은 지붕 위에 올라서는데 두려움을 잊기까지는 적지 않은 사고도 겪어야 했다. 특히 눈이나 비가 온 뒤에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한다. 오늘같이 바람이 거센 날 역시 마찬가지로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긴장 속에서 석갈의 사이를 널판으로 막기 시작하는데 이 작업에서 가장 관건은 바로 못질의 방법에 있다. 못을 한쪽은 박고 한쪽은 박아가지고 휘어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양쪽 다 박으면은 나무가 마르면서 터지는 수가 있어요. 갈라지는 수가. 그래서 한쪽은 박고 한쪽은 이제 나무가 마르면 딸려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 팽창과 수축을 하는 나무의 습성을 감안한 이음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지붕에 뭔가 문제가 생긴 눈치다. 들어봐 거기. 일단 잘 붙였어. 들어봐. 두째 짧구만 더. 힘들게 박아놓은 못을 뽑기 시작하더니 아예 나무판을 뜯어내 버리는데 왜 빼셨어요? 이 짧아서 그래. 짧아서요? 네, 잘못 잘라요. 길이가 맞지 않아 다시 재단을 한다. 치밀하게 가공을 거쳤다고 하지만 사람의 일이란 완벽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현장에서 다시 재단을 하는 일이 허다하다. 길이가 짧을 경우는 손쓸 도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길이가 긴 편이 불행 중 다행. 이번에는 잘 맞아 들어간다. 모든 게 수작업인 고된 일이지만 조상들의 건축 방식에 절로 감탄을 하게 될 때가 많다. 우리나라 건축이 도건축이 정말 옛날 분들이 참 정말 대단하셨구나 하는 그런 이제 침묵 과정, 뭐 석가래 돌이 그다음에 기둥 깎는 거 하는 자체가 하나하나 배우는 그 자체가 참 재밌어요. 땀을 흘리고 보람이잖아요. 어느새 지붕의 틀을 갖춰가기 시작하고
모서리 부분을 덧대야 하는데 또 수정이 생긴 모양이다. 여기가 안 닿았어요? 여기? 고기 따네. 여기를? 고기 따내서 한 번 더. 높은 지붕 위에서 버리는 톱질은 더욱 위험해 보인다. 그렇게 수정한 목재를 다시 지붕에 덧대본다. 비좁은 곳에 들어가서 일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 불편한 자세로 측정을 반복한다. 여기 아까 7푼이라고 그랬지. 여기 7푼 날려주고 위에 먼저 그랭이 뜬 거 그걸로 해서 하면 돼. 저기가 지금 이 붙는 면이 이 세 군데를 한꺼번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한 번에 작업이 안 돼요. 1차적으로 한번 대서 잘 맞는가 확인을 하고 잘 붙지 않는 부분을 이제 본을 뜨는 거예요. 그랭이질을 한다 그러는데 비좁은 처마 밑에서 힘들게 작업을 벌인 건 가장 고난이도의 작업이기 때문이었던 것. 그래서 주춧돌에 맞게 기둥을 깎는 이른바 그랭이질은 가장 큰 인내심을 요하는 작업이다. 한편 바로 옆 행각에서는 지붕에 기와를 얹기 전에 황토를 덮는 보토 작업이 한창이다. 크레인이 내려준 황토 흙을 받아들인다. 황토를 쓰는 건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무엇보다 낙산사를 복원하는 일이기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다. 손을 쏟으면 되는 겁니다. 정성. 그 옛날 방식이에요. 이전 옛 선조들이 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죠. 바닷바람을 맞아가며 벌인 보토 작업은 어느새 마무리에 돌입한다. 작업자들은 흙투성이가 되어가지만 아무도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 그 시각 석가래를 막는 개판 작업도 한쪽 면을 다 채워가고 있다. 올리지 말아서 내려줘. 그 사이 작업자들은 땀으로 흥건하다. 뜨거운 햇빛을 피할 곳 없는 지붕 위에서 온몸으로 열기를 참아가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럴 땐 햇빛을 피할 그늘 생각이 간절하다. 하지만 자신이 만드는 집이 누군가에게는 그늘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다시금 자신을 다잡는다. 실시간 해야죠. 오늘 다 끝내야지. 오늘 다 맞죠. 낙산사가 옛 모습을 찾는 데 일조한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만큼 더한 채찍질도 없다. 37평도 우리 문화의 그 전성기 때 지어졌던 그때 그 집으로 이렇게 복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죠. 그래서 이 낙산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건물들은 우리나라 강원도에 있는 현존하는 보물급 건물들을 모태로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며칠 뒤 시목장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목수들에게 비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 공들여 건조해 놓은 나무가 순식간에 도루묵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목수들.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다 건조된 건데 제가 맞아버리면 여기서 곰팡이가 막 생겨버리거든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나무를 덮는 목수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일 뿐이다. 비가 그치기 무섭게 포크레인과 지게차가 동원된다. 나무에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재빨리 해가 나는 쪽으로 옮겨 건조를 시키려는 것이다. 야, 거기다 넣으면 어떻게 하냐. 이러면 차라리 갖고 와야지. 그런데 어째 후배의 일하는 품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도편수 선생. 돌리 말고 돌리. 야, 너 빠뜨려야지. 그 돌리면 안 돼.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지게차가 진흙탕에 빠져버린 것이다. 도편수 선생이 활을 누르고 지게차에 올라 시동을 걸어본다. 어떻게든 지게차를 빼내야 하는 긴박한 상황. 하지만 좀처럼 빠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이들은 과연 이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종종 이런 일이 있나요?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 결자 해지라했던가 문제의 당사자가 다른 지게차를 타고 등장했다. 과연 지게차를 빼낼 수 있을런지 나무를 빨리 건조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애가 탄다. 양쪽 지게차 사이를 밧줄로 묶어 견인을 해보려는 것인데 과연 밧줄이 지게차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 긴장 속에서 견인이 시작되는데 결국 얼마 안가 밧줄이 끊어지고 만다. 그나마도 땅이 말라가고 있어 지게차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돌아볼 새도 없이 도편수 선생은 그 길로 나무를 운반한다. 다음 날 규건 씨가 목재를 들고 뭔가 씨름을 벌이고 있다. 어제 내린 비로 우려했던 대로 그만 곰팡이가 쓸어버린 것이다. 표백제로 힘겹게 닦아보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 그러니까 완전히는 안 빠지는데 그래도 조금씩은 지금 낙서칠을 하니까 이렇게 색이 또 다시 좀 흐려지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빼지고 있거든요. 목수들에게 가장 큰 장애물인 비는 결국 2배의 일감을 만들어주고 말았다. 하지만 애써 깎아 만든 목재를 이렇게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냥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빼는 거예요. 완전히 못 빼니까. 다행히 막내 규건 씨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모양이다. 치목장 안에 마련된 창고에서 전기톱을 들고 나와 일할 차비를 하는 목수들. 창고 안은 수많은 장비들로 빼곡한데 예상외로 자동화 기기들이 더 많아 보인다. 종류별로 톱들을 모아두는 곳인가 봐요? 톱하고 뭐 연장, 개인 연장 많이 있잖아. 대패, 자른 거. 전기톱이 없었을 때요. 네. 그때는 어떠셨어요? 옛날에 손톱으로 했지, 다. 모든 연장을 만들어 쓰던 때와는 세월이 많이 달라진 셈이다. 자동화 장비가 등장하면서 일은 수월해진 반면 잃은 것도 적지 않다. 목수가 최고의 일꾼으로 대접받던 시절을 지내온 고령의 목수. 그는 특히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다. 기계화가 될수록 목수들의 단가가 형편없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옛날에는 이거 일을 하면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목수가 이 고시가격 단가가 제일 약해. 미장이나 이 뭐 벽돌 쌓는 사람, 뭐 아파트 짓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요즘에 이렇게 기계로 하시니까 어떠세요? 기계로 하니까 일은 많이 하지. 덜 힘들고. 옛날에 손으로 이렇게 수작업할 때는 단가가 좋은데 저 기계란 이후로 단가가 엄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타산이 잘 안 나와요. 일은 타산이. 편해졌는데. 네, 일은 편해졌는데. 하지만 기계는 대개 재단과 초벌 작업에만 사용되는 편. 여전히 정교한 작업은 목수들의 섬세한 손을 통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나무 각도기로 각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 기둥이 교차되는 지점이라 더욱 정확해야 하는데 어딘지 신통치가 않다. 결국 기둥을 통째로 들고 와 맞춰봐야만 성이 차는 모양이다. 정교하게 지나가야 돼.
이쪽으로 지나고 하나는 이쪽으로 지나. 푹 뚫어버리면 되겠지만 그래 보기 싫잖아. 정확하게 맞춰. 다른 집도 아닌 낙산사에 쓰일 목재이기에 더욱 정성을 다한다. 하루 종일 나무를 마주하고서 깎고 다듬는 작업을 반복하는 목수들. 지루할 법도 한데 나무 만지는 일이 좋아 선택한 이들에겐 이 시간이 오히려 즐겁다고 한다. 집에 이제 가잖아요, 오랜만에. 그럼 와이프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가요. 옷을 여기 작업복 빼놓고 새로 갈아입고 가도 나무 냄새 난다 그래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그럼 좀 좋죠. 나무라고 이제 만지는 사람들이 나무 만지는 사람들이 또 성격이 모난 사람들도 없고 다들 그래. 오후 12시 점심시간. 여름때같이 않게 목수들의 행동이 빨라진다. 몸 구석구석에 밴 톱밥을 털어내느라 바쁘기만 한다. 7시 전에 먹은 아침은 이미 꺼진 지 오래. 사실 얼마나 기다려왔던 시간인지 모른다. 점심시간 돌아오면 어떠세요? 건강 벌써 아시나요?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지. 이 시간 되면 식사 시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세요? 뭐 배에서 그냥 자동으로 가르치고 자동으로 12시 쌍을 치는 거지. 단계까지는 안 왔는데. 네? 아직까지 나는 그 단계까지는 안 왔는데 어르신들은 벌써 다 왔답니다. 그 단계. 육체노동을 하는 이들에게 판만한 보약이 또 어디 있을까? 말을 잃은 채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기가 무섭다. 일하시고 드시는 음식은 어떠세요? 깨소금 맛 아세요? 네. 깨소금 맛. 그 맛이죠. 형님 계속 맞아. 나는 꿀맛이요, 꿀맛. 꿀맛 같은 점심시간은 그렇게 흘러간다. 그 시간. 지붕 작업을 끝낸 낙산사 복원 현장에서는 새로운 작업이 한창이다. 내부를 꾸미는 작업이 시작된 것인데 문을 넣고 벽을 만들기 위해 부산한 모습들이다. 또다시 굉음 속에서 톱밥과의 실험이 벌어진다. 이게 수장 작업이라고 이제 이 안에 이제 뭐 이 벽체를 만드는 작업하고 만들기 한 전 과정이지. 그리고 이제 문을 넣기 위한 전 과정. 이게 끝나면 어떤 작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다 끝나면 이제 이 앞에 이제 템마루가 이제 여기 마루가 들어가거든요. 마루. 이쪽으로 이제 그 마루 작업하면 이제 우리 이 작업은 다 끝나는 거지. 기둥 사이를 연결할 목재를 옮기기 시작한다. 얼핏 봐서는 모두 비슷해 보이는데 모두 다른 위치에 쓰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표식만으로도 어떤 위치인지 다 파악이 되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여기가 행각 3, 행각 2, 행각 1 이런 식으로 이제 양판에다가 해갖고 이제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 이제 위치를 이제 다 알죠. 어느덧 하나씩 드러나는 목재들이 쌓여가기 시작한다. 하지만 목재 나르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닌데 최 목수는 손가락에 가시가 박히고 말았다.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일을 멈춘다. 가시가 박히신 거예요? 네? 가시 박히신 거예요? 작업하시면 이렇게 상처가 가끔씩 나시고 하시겠어요? 어떠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예리한 연장 쓰고 또 이렇게 나무래도 이 거스름 같은 거 있으면 들다가 베끼는 수가 있죠. 우선 저쪽 측면부터 뛰어.
하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다. 받침대 위에 올라간 후배들을 챙긴다. 한옥은 모두 나무를 끼워 맞추는 형식이기 때문에 인방 역시 홈에 맞춰야 한다. 그런데 인방을 들어 올린 채 정확히 홈에 맞추기는 여간 고역이 아니다. 결국 최목수까지 힘을 가세해 본다.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간신히 나무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제대로는 아닌 모양. 더 들어가야 돼? 네, 5분씩이나? 결국 망치가 동원되고서야 맞아 들어간다. 인방 하나 끼우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닌데 아래쪽은 나무를 내려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한 편이다. 그런데 다들 연장 주머니를 꿰차고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늘 연장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목수들은 이게 이제 정말 아니면 전쟁하러 가는데 총이나 마찬가지죠. 작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네, 뭐 주머니는. 예, 목수들은 이제 이 뭐 주머니가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 연장을 꺼내서 쓰고 하니까 차고 당겨야죠. 어느덧 아래쪽의 인방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남은 위쪽의 인방 작업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이들을 감시의 눈초리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더 올려쳐줘, 우로 밑으로. 바로 도편수 선생이다. 반대쪽은 삼엄한 눈빛의 부편수가 지킨다. 그런데 이런 풍경이 너무나도 익숙한 듯 고된 작업 중에도 농담이 오고 간다. 더냐? 네, 들어요. 부원이 팔고 탁하기만 해도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모든 일이 몸을 쓰는 일이라 때로는 마음의 여유가 중요하다. 금세 지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운동도 되나? 어떠세요? 운동하고 일하고는 또 틀리죠. 별개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좀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쪽으로 맞춰봐. 잘 들어가지 않는 인방과 계속해서 씨름을 벌이는 목수들. 이들에게 체력보다 더 중요한 건 인내심이다. 안간힘을 써보지만 끝내 맞질 않는다. 됐어. 한번 더. 결국 인방을 빼내 자르기로 결정하는데 이건 자른 거야? 2분 자른 거 2분. 2분 잘랐으면 이게 그럼 8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9분밖에 안 걸리면 더 잘라버리면 여기서 걸리는 게 적게 걸리지. 여기 더 적게 걸려버리지. 여기. 이게 얼마나 오는데 손 길이가? 지금 그게 도치 7분. 최 목수에게 핀잔을 쏟아내던 부편수가 직접 재단을 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재 복원 작업이기 때문인지 부편수의 심기가 불편해진 모양이다. 하지만 사실 수정이 불가피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현장에서 잘 안 맞으면 네. 치수를 다시 재서 예. 조립하고 하시던데 예.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왕왕 있죠. 왜냐하면 나무라는 거는 한번 재단을 하게 되면은 치수가 안 맞으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치목 작업할 적에 인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여유를 조금 더 줍니다. 남대로 하지. 지금 이제 이번에는 부편수가 도편수에게 지시를 받는다. 사실 목수들 사이에서는 위계 질서가 굉장히 엄격한 편이다. 그림을 다시 그려줘야 되겠네, 평면. 아, 이거 앞에는 그대로 하고 앞에는 지금 이렇게 하고 다 머름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두 군데 머름을 하고 이거는 그대로 하고. 아, 그러면 이거 보일러실을 한다. 수만 그루의 나무를 조립해 나가는 정교한 작업. 사실 철저한 지휘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또 그들을 전적으로 따르는 후배들이 있기에 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니까 제가 정확하게 부재를 가공해야 하는데 그런 게 미숙해서 많이 치수 빠지면 혼나는데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 방식으로 목조 건물을 짓는 모습은 낙선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심지어는 이들의 모습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우선 서양 건물은 빠르게 가고 뭐든지 편하게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전통 양식은 일일이 이렇게 다 파고 짜 맞추고 목 같은 것도 사용 안 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이게 짓는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낙산사의 소실은 누구에게나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젠 그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하루빨리 복원되길 바라는 마음 역시 같을 것이다. 목수들도 그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애쓴다. 오후 3시, 반가운 새참 시간이다. 물부터 찾으러 간 부진 씨. 그런데 냉장고 상태가 말이 아니다. 현장 그 수저새가 오니까 이게 냉장고가 부서져 있어갖고. 이날 새참은 석공팀의 신세를 지기로 했다. 우리도 한 끼 얻어 먹어야지. 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그새 석공들과도 정이 들었다. 아유 내려갔다 올라오면 집 짓기에 대한 철학만큼은 석공이라고 해서 다를 수가 없다. 몰래 쓰는 거야 몰래. 아이 우리가 해도 잘 되면 좋아요. 와 마음이 뿌듯해. 내가 그 어떤 사람은 마찬가지지. 목수도 마찬가지지. 목수도 마찬가지요. 내가 자기가 해놔도 아 잘 나왔구나 하면 마음이 뿌듯한 거지. 잘 못 나오면 우리 잠도 못 자는 사람들이요. 다시 작업을 시작한 석공들. 계단 하나의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 크레인까지 동원된다. 기계 틀어봐. 크레인 오라고요. 기계 틀어봐. 내려. 내리면 안 될 거야. 네. 그쪽. 간신히 계단 하나를 내려놓았다. 작업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게 있다면 뭘까요? 정확히 들어서 딱 놓는 거. 잘못 놓으면 떨어진다니까. 잘못 놓으면. 아 떨어진다고요? 잘못 놓으면. 석공들의 작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함. 이렇게 까다로운 일꾼들의 땀을 통해 낙산사는 차츰 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한편 목수들은 내부 수장 작업에 연념이어 끌과 망치를 이용해 홈을 파내고 있는데 양손에 흉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칫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부상을 면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오로지 작업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게 목수들이 쓰는 연장들이 다 위험하기 때문에 몰입을 안 하면은 다치니까 몰입을 해야 돼요. 다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차하는 순간에 다치는 게 그냥 뭐 다치는 게 아니고 절단이잖아요. 절단. 그래서인지 작업장은 도편수 선생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시끄러울 새가 없다. 모두들 자신의 일에 빠져든 그야말로 몰입의 경지다. 이런데 막 찡기고 여기가 이제 여기 손톱이 여기가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이제 여기도 꼬맨 거 아니에요 바늘 어디로?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럼 지금 많이 아무신 것 같은데? 이건 다 이제 난 거죠. 이건 벌써 한 3년 전에 이렇게 된 거니까.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도구 때문에 크고 작은 부상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런 위험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것은 목수 자신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스스로를 중독자라고 부를 만큼 나무의 매력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대패밥이나 이 끌밥에 이렇게 젖힐 때마다 그 솔향내가 살살 이제 코끝을 자극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표현을 환장하는 거지 뭐. 이런 걸 또 즐겨 하시는 거예요? 이런 냄새라던가 운치를? 그렇죠.
거의 한옥 목수 일하는 분들이 그 냄새, 이 소나무 냄새, 소나무 향기 한번 이게 중독되면은 이 작업장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이들의 이런 지독한 열정이 천년을 이어온 낙산사의 아름다움에 다시금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틈새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짜임새 있는 처마. 안정감과 착시를 바로잡기 위해 기둥 하나하나에도 모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어쩔 때는 좀 힘든데 그 집을 마지막에 이제 조립하는 순간 있잖아요. 마다가는 거 보면 그때 보람이 있고. 오후 6시 마침내 숨가빴던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고 허리춤에 찼던 연장 주머니를 이제야 풀어넣기 시작한다. 예. 아침에 일 시작하셨을 때 차시고 지금 딱 풀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이 되었다가 이제 퇴근할 시간 되면 이제 분리가 되죠. 항상 뭐 일 끝마치면 이제 기분이 좋죠. 일이 이제 뭐 차질 없이 마칠 때는 기분이 좋고 조금 이제 막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신경이 쓰일 때는 이제 골이 좀 아프죠. 내일 또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퇴근길에도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지금 해가 쓰려한 거 있잖아. 네. 처마 부분의 목재를 유심히 살피며 얘기를 나누는데 막상 조립해놓고 보니 성에 차지 않는 것이다. 이 부재를 이렇게 하나하나 깎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나중에 이제 딱 그러니까 조립을 해놓고 딱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제 좀 더 나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네. 고대다른 생각보다 아쉬움이 먼저라는 목수들. 내일을 기약하며 숙소로 발을 옮긴다. 벌써 몇 달째 머물고 있는 숙소는 잠만 자는 곳이나 다름없다. 썰렁하기 짝이 없는 집안. 이곳에 오면 막상 가족의 빈자리가 절실하게 느껴진다. 금방이라도 달려가서 보고 싶은 딸에게 전화를 거는 최 목수. 따님, 아버지, 뭐 하고 있어? 금세 눈시울이 젖어든다. 미혼인 두진 씨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욕실이다. 저기 고삐 풀린 야생마야. 보통 숙소에선 각자 취향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편인데 부원 씨의 기타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는 집을 떠나 사는 외로움을 이렇게 기타를 통해서나마 달래보곤 한다는데 정말 외로울 적에 이렇게 치면은 그래 좀 위로가 되더라고. 집을 떠나고 한다는 이 기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인들적으로 이 직업 자체가 좀 외로운 직업이요 말이야. 집을 짓기 위해 정작 자신은 집을 떠나 살아야 하는 애환을 가진 이들이 바로 목수인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 집 내 집이 아닌 그러면서도 내 집처럼 집을 짓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 부자마다 그런 게 완성돼 갔을 때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희열이 오는 거죠. 기쁨이고. 옷 만드는 사람은 옷감 보면 옷 만들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옷 만들면. 나무 보면 집 지을 생각하는 거죠. 집 짓고 이거 장식하고. 뭐 계속 집 짓는 것이 목표죠. 쉬지 않고 짓는데 이제 가능하면 이 시대에 정말 대표적인 집들 그런 것들을 만들어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돈을 따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진짜 목수, 한옥 목수가
가진 마음가짐이 아닌가